안녕하세요. 반기성입니다. 제가 좀 저에 대해서 얘기하기에는 요새 말로 오글거리긴 하는데 제가 이 공군의 유일한 기상 전문 부대 여기서 공군 기상전대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게 제일 익숙한 항공기와 날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항공기는 굉장히 빠르고 편리한 이런 이점이 있는 반면에 사실 사고가 나면은 피해가 크다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많은 이러한 운송 수단은 다 지면을 다니지만 항공기는 하늘을 날아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난류라든가 뭐 이런 어떤 우박이라든가 뭐 뇌우라든가 이런 다양한 악기상들을 갖다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먼저 난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난류라는 것은 공기와 기류의 급격한 변화 때문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면 이 난류층은 굉장히 불규칙적이고 아주 변동이 심한 그런 층이 됩니다. 난기류가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 안에 그 항공기가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여기서 먼저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A higher altitude. Eat him, go man, eat them. 자, 이 영화는 터뷸런스라는 영화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행기가 그대로 난류층 안으로 들어가니까 굉장히 평화롭던 기내가 그대로 아수라장이 돼버리죠. 왜 이러냐 하면은 난류층으로 항공기에 들어가면 아주 심하게 유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급격히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난류가 심할 때 보통 한 600m를 순간에 떨어져요. 이거는 아파트로 하면 200층 정도 높이입니다. 그래서 이 난류를 한번 만나면 아주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보통 여행을 하시면서 난류를 만나지 않으면 좋죠. 근데 이제 난류를 갖다 만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 대비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공기가 난류를 만났을 때입니다. 이때 승객의 부상 확률이 가장 적은 좌석이 있어요. 자, 이제 비행기를 보시면 제 앞부분이 1번, 중간 날개가 있는 부분이 2번, 그리고 꼬리 부분이 3번입니다. 자, 정답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배점은 몇 점입니까? 50점입니다. 50점 문제. 삼지선단인데요. 보통 앞이란 얘기도 있고 뒤란 얘기도 있고 날개 옆이란 얘기도 있고 그래서 부상 확률이 가장 적은 쪽은 어느 한문철요 쪽일까요? 뭐 출장 다니고 그럴 때 항공기 자주 이용하지 않으세요? 아, 저도 공군 출신인데요. 왜 이렇게 어려운 걸 내세요? 공군 출신이시군요. 홍해 관료원은 항상 제일 먼저 답을 씁니다. 왜 2번이라고 생각하세요, 홍해 관료원? 가운데가 안전할 것 같아요. 느낌상. 네. 느낌상. 예. 김선 의원만 지금 3번이라고 3번. 쓰셨어요. 가장 왜 뒤죠? 난감한 표정을 지으시다가 찍었습니다. 찍었어요. 지금 1번만 제외하고 2번 가운데가 3분, 그다음에 마지막 분 뒷부분이 1분 이렇게 나왔습니다. 답은요? 1번입니다. 50점씩 다 놓치셨네요. 맨 앞쪽이 가장 안전하군요. 표를 보여서 제가 설명을 그렇습니까? 좀 드릴게요. 표를 좀 보여주세요. 예? 이건 위험하지 않나? 그러게요. 이 일본 운수 안전협회에서 가능하면 앞자리에 앉는 것이 난기류 사고 확률이 적다. 이런 보고서를 냈어요. 그래서 앞좌석에 앉을 때가 부상 사고 확률이 9%, 뒷좌석으로 하면 72%입니다. 그러니까 뒷좌석에 앉으실 때가 앞좌석보다 8배 정도 부상을 당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통상 비행기를 타시면 난류를 안 만나면 좋죠. 그런데 이제 그 난류 갖다 이제 만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대책 이거 갖다 제가 좀 말씀드릴 텐데요. 이에 앞서서 이제 좀 궁금하셨죠. 우리 공군에 복무를 아니, 하셨는데 1번 쓰려고 그랬는데요. 네. 1번 아유. 자, 이렇게 앞좌석이 어물어물하시네요. 좀 안전한 게 항공기 무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항공기 무게가 앞쪽으로 엔진이라든가 뭐 조종관이라든가 기계가 다 있어요. 굉장히 무거워요. 근데 뒤쪽으로 하면 이 꼬리 부분이 가볍거든요. 근데 난류 안에 들어가면 유동이 심해진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가벼운 쪽이 더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가 뒷좌석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럼 예약을 할 때 좀 빨리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티켓팅을 할 예. 때 좀 중간 좌석 앞으로만 하셔도 그러게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표를 좀 보여주시죠.
이 난류 사고를 갖다가 막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안전 벨트 그 경고등이 켜지죠. 비행기를 타시면은 그럴 때는 반드시 실내 이동을 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좌석에 앉아 계실 때는 항상 안전 벨트를 매셔야 합니다. 요거 하나만 하셔도요. 이 항공기 난류 사고를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수칙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항상 기본을 지킬 때 가장 안전하다는 거, 그리고 정말 오늘 앞쪽이 난기류를 만났을 때는 항상 제일 안전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정보 도움되신다고 여러분께서도 사연을 많이 올려주고 계시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비행기가 높이 올라가게 되면 기압이 낮아져요. 그래서 순항 고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기내에 이 기압이라든가 이 산소 함량이 평지에 있을 때보다 한 80% 정도로 낮아집니다. 여기다가 이제 습도 같은 경우 5에서 한 15% 정도로 매우 건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내에 있는 승객들이 좀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심한 경우는 항공성 질병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내 기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항공성 질병 중에서 발생 빈도가 가장 낮은 겁니다. 자, 보시고 답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1번 치통, 2번 중이염, 3번 요통, 4번 이코노미 증후군 중에 발생 빈도가 가장 낮은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선우 요원 왜 이렇게 웃고만 계세요? 전혀 감이 안 와요? 네. 네. 자, 올려서 정말 써주시기 홍해 관료를 바랍니다. 빨리 쓰고 계십니다. 항상. 예. 보여주세요. 자, 답 보겠습니다. 1번 치통, 4번 이코노미 증후군, 1번 치통, 1번 치통. 세 분이 치통이라고 하셨으니까 또 김현철 요원 혼자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또 답이 없을 것 같아. 아니 근데 대체적으로 무슨 증후군 붙어 있는 게 조금 그렇긴 해요. 문제긴 해요. 예, 안 바꾸시겠어요? 그냥 4번으로 가시겠어요? 뭐 바꾸고 싶은데 자, 정답이 이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정답은 요통입니다. 요통. 자, 이제 이 치통 같은 경우는요. 기압이 낮아지면 잇몸 근육이 팽창하면서 치통이 발생해요. 그래서 공군 조종사들 같은 경우는 이 치통 환자가 있으면 비행을 안 시킵니다. 이게 올라가면 치통이 발생하기 때문인데, 자, 이제 비행기를 타시고 만약 치통이 발생하시면은 이 스튜어디스에게 얼음을 달라고 하신 다음에 얼음을 물고 계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 항공성 질병 중에서 이제 이코노미 증후군, 아까 우리 김현철 요원이 말씀하신 이게 사실은 가장 위험합니다. 이게 이제 기압이 낮아지고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계시다 보면은 이 혈류순환이 작아지면서 다리가 붓고 통증이 발생해요. 그리고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이 정맥에 혈전이 생깁니다. 심부전증, 혈면혈전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발생을 하면은 심장마비까지도 일어납니다. 작년 5월에 그 미국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사의 회장이 도쿄에서 뉴욕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사망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서 바로 이코노미 증후군이 인한 심장마비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코노미 증후군을 막으려면요. 최소한 1시간에 한 번은 기내에서 일어나셔서 좀 걸어 다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어려워. 그 다음에 걸어 다니시다가 중간중간에 종아리나 발목을 좀 마사지 해주시고요. 자리에 앉아 계실 때는 발 뒤꿈치를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것만 해주셔도요. 이코노미 증후군은 거의 예방이 됩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항공성 중이염인데 이게 이제 비행기 타고 올라가실 때 갑자기 귀가 멍멍해지고 통증이 발생하죠. 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막 자질해지게 울고 그러는데 이게 항공성 중이염입니다. 이게 이제 이럴 때는 어린아이들이 막 심하게 울고 고통이 있을 때는 어린아이들은 주로 이 젖꼭지나 사탕을 줘서 좀 빨게 하면요. 귀의 기능이 정상으로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어른들 같은 경우에 귀마개를 막아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산소증입니다. 이 저산소증 같은 경우는 심장질환자, 폐질환자에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미리 탑승하시기 전에 항공사에다가 미리 말씀을 하시면 항공사에서 아주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줍니다. 아니 근데 그거요. 네. 아까 요통은 아니라 그러셨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가장 빈도가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빨래 걷어라 얘야 빨래 걷어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항공성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빈도가 가장 작은 게 조금 요통이라는. 덜 한 거랍니다. 예. 자, 이제 많은 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떠나시잖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것만 알고 계셔도요. 정말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행을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방기성 요원이었습니다.